아니 한남대교 건너갈 때마다 자꾸 손발이 부들부들 떨려요. 아유 난 자들자들해 그냥. 진짜. 어머니가 보면은 되게 걸크러쉬예요. 어머니가 진짜 너무 멋있어요 어머니가. 심지어 50에서 60년대 초반생인데도 뭐 걸크러쉬거든요. 시대를 초월할 정도로. 어머니는 이런데 애는 왜 이럼? 아니 뭐 어머니 바람 피셨나? 김지영 씨 어머니의 은밀한 매력. 넌 사실 다리 밑에서 주워왔어. 다리 밑에서 주웠어. 일단 대학을 그만둔 다음에 거의 한 6개월간은 취업하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았는데 알바랑은 또 다른 문제라서 정직원으로 취직을 하고 하니까 스펙이 안 되잖아. 고졸인데 말이 좋아서 대학교 중퇴지 고졸인데 사실상 어딜 면접을 넣어도 안 되는 거야. 또 IMF다 보니까 중소기업조차도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집에서 씨발 뭐 이게 팬티에 손 넣고 고추털 버버 긋고 그냥 이렇게 막 이팅 샷감이 살아났어요. 그렇게 백수짓을 하고 있었는데 어머니가 어느 날 밥을 먹으러 아침에 이렇게 사각 팬티만 입고 나오고 있는데 아우 우리 아들 그냥 피곤했지 어저께. 우리 아들 뭐 취직 못하는 거 뭐 애미가 알지. 근데 어떻게 남자가 취직 못하면 자살을 해야지. 아니 진짜 저희 어머니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취직을 못하면 자살을 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우리 아들 자살해야 된다고. 근데 뭐 반은 농담으로 하셨겠지만은 뭐 진담도 절반은 섞여 있었을 수도 있겠지만은 진심인 것 같아요. 아이 개씨. 저희 어머니께서 그렇게 얘기하셨습니다. 남자들도 여자만 뭐 이런 얘기 듣는 게 아니라 남자도 취업이 안 되면은 그런 취업 스트레스는 동일하게 받아요. 여자라서 받는 게 아니라 특히 IMF 시대 때 누구나 받는 거였습니다. 남녀노소 할 거 없이 취업에 대한 스트레스라든가 그런 거는 누구나 다 받아요. 제가 그 이후에 아유 이놈은 개 같은 집구석 하고서 정장을 입고 나가가지고 면접 잡힌 건 없으니까 뭐 당구장 가서 마세이 좀 찍고 좀 이렇게 스타 그때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그 이후로도 2개월을 놀았는데 어머니가 또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 아들 방문을 살짝 열었는데 자는 모습을 보니까 아우 그 목을 졸라 죽여버리고 싶었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 너만 뒤지면은 우리 집에 밥그릇 하나가 줄어드는데 이것도 뭐 반은 농담이셨겠지만 이 말은 즉슨 그냥 그 시대 때는 취업 스트레스는 여자라서만 그런 얘기한 게 아니라 그냥 다 당했어요. 젊은이들은 다 당한 거고 현재도 취직 그때뿐만 아니라 지금도 잘 안 되고 있죠. 지금 젊은이들도 여자 남자 할 것 없이 누구나 집에서 압박을 받고 본인도 스트레스 받는다라는 얘기인 겁니다. 여자만 여자라서 받는 게 아니라. 이거는 약간 남자 여자 뭐 차별 저는 좀 맞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자 쪽이 아닌 남자를 향한 차별인 것 같아요. 여자분들 뭐 기분 나빠하실 수는 있는데 가끔씩 이제 뭐 취집이란 단어가 온라인에서 가끔 보이잖아요. 그렇지. 근데 실제로 그거를 선택을 하신 분들이 계시지만 물론 마음에 안 드신 분들은 나는 남자 따위에게 나의 인생을 의탁하지 않아. 내 인생은 내가 먹고 산다. 그래 취직 기분 나빠 이럴 수 있을 수 있죠. 쉽게 말하면 선택지가 있는 거예요. 근데 남자의 경우는 취업이 안 된다고 해서 나 그냥 장가나 갈래. 돈 많은 여자한테 장가 갈래. 근데 솔직히 말하면 우리도 로망이고 꿈이지 모두의 않습니까? 꿈이긴 하지만 일리가 없겠죠. 10,000명 중에 1명 정도 정말 존잘남 있으면 될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여자에 비교해서는 비교적 될 확률이 낮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적 분위기 자체가 아무리 남자가 잘생기고 마누라가 돈이 많아도 남자가 하는 것 없이 집에서 배 긁고 TV 보고 있고 애 보고 있고 살림하고 있고 샷다면 하고 있으면은 솔직히 이거를 고운 시선으로 안 보는 게 우리 사회 현실이잖아요. 그렇죠. 심지어 남자가 정말 잘나가지고 그렇게 장가를 가서 이제 뭐 내조를 하고 산다고 하더라도 그렇지. 그러니까 저는 이 부분이 오히려 조금 더 남자에 대한 역설적인 차별 같다고 느껴졌던 게 우리는 취직을 못하면은 사람 대우를 못 받잖아요. 이 남자가 취직을 못하면은 너 장가나 잘 가가 아니라 자살해. 그냥 인간이 아니에요. 남자 취직 못한 남자는 사람 자체가 아니에요. 사회에서. 부모님 입장에서 딸한테 시집 잘 가면 되지. 그런 말 한마디 못 합니까? 저희 부모님은 그렇게 얘기하세요. 아우 우리 아들 장가 가지 마. 누구 딸내미 인생 조질라고 취직도 못한 새끼가. 저희 부모님도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실제로. 근데 자식한테 진짜로 그렇게 되라는 게 아니라 답답한 마음에 부모님이 아기를 가지고 한 말이 아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아 우리 엄마가 나 진짜 장가 가지 말라고, 우리 아버지가 나 진짜 시집만 가라고 일하지 말고. 이거 너무 확대 해석입니다. 그런 부모님 없어요. 그냥 속 타는 마음에 한 것뿐이죠. 그걸 그렇게 의미 부여를 해서 듣는 거는 본인이 좀 잘못된 거예요. 그리고 지영 씨도 개인적인 견해지만 이때 숟가락 붙잡고 부들부들 하는 게 아니라 어머니처럼 그냥 따지시거나 아니면 그냥 아이 아빠 좀 있어봐 금방 될 거야 내가 취업해가지고 돈 많이 벌어올게 이렇게 넘겨도 되는 부분이거든요. 아 진짜 사실은. 멋있는 지영 씨네. 이게 거의 그렇지 페미니스트 지영 씨네. 요 책에 책 뒷면에 보면은 아예 적혀 있는 이제 자극적인 단어인데 사람들이 나보고 맘충이래. 아 이것도 되게 자극적이네. 참. 근데 이거 약간 쥐드래곤 노래 가사 같지 않습니까? 아유 씨. 사람들이 나보고 이래 나도 어디서 꿀리진 않아. 갱스터 팝 얘기하지 마. 맘충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할 건데 쉽게 얘기하면은 이제 뭐 지영 씨가 커피 사서 커피 먹으러 갔다가 이제 회사원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커피 마시고 있는 거 보더니 맘충이라고. 아 맘충이라고. 그냥 그래가지고 이제 지영 씨가 마음이 상해가지고 집에 가가지고 남편한테 가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나보고 맘충이래 이러면서. 아 이거 하지 마. 이거 액션이에요 자꾸. 뭐 존씨나. 그래서 지영 씨가 마음이 많이 상한 일이 있었는데 일단은 회사원 이 새끼들이 존나 무리한 건 맞아요. 그건 맞습니다. 무리한 정도가 아니라 지나가는 사람한테 그렇게 그것도 어쨌든 들렸잖아. 들으라고 한 소리 아닐지라도 들렸잖아. 어쨌든 그런 얘기를 한 거는 나쁜 새끼, 싸가지 없는 새끼들인 건 맞죠. 그리고 이 새끼들 좀 말하는 거 좀 솔직히 말하면 좀 찌질합니다. 아니 새끼들 진짜 나이 60 쳐먹고서 과장되라 이 들 진짜. 60 되어도 과장이어라. 근데 이거 반은 공감하는데 솔직히 반은 공감 못 하겠는 부분이 하나 있는 게, 이건 좀 그냥 하는 얘기인데, 그 사상에 심취하신 분들이 그분들의 대단한 업적이긴 한데, 이게 이 당시에는 김지영 씨가 주부가 됐을 당시에는 억울하신 단어일 수도 있어요. 맘충이. 근데 지금 시점에 와서는 그 사상에 심취하신 분들 때문에 모든 남자들은 한남충이라는 걸 기본으로 깔고 들어갑니다. 한국 남자충. 그렇죠. 억울하실 필요 없습니다. 맘충은 고작해야 결혼한 여자 중에서도 일부 몰지각한 분들한테만 쓰이는 그건데, 한남충은 그냥 한국 남자면은 기본 깔고 들어가요. 한남충은. 패시브로 깔고 한다는 얘기구만. 그러니까 저희는 뭐 아무 생각 없습니다. 뭐 실제 한남충이기도 하고요. 아니요, 저는 되게 굉장히 불편합니다. 손발이 부들부들 떨리니까 정부에 단호하게 건의합니다. 한남대교 이름 한여대교로 바꿔주세요. 아니 한남대교 건너갈 때마다 자꾸 손발이 부들부들 떨려요. 아유 난 자들자들해 그냥. 아니 요거는 좀 촥촥 달라붙고 마크2는 조금 더 묵직한 느낌이 있어요. 나갖고 실험하지 말라고. 그 반 우스갯소리인데 이제는 그 분들의 업적 때문에 한남이 여기 보시고 계시는 한남들 깔고 가니까 너무 억울해하실 필요 없어요. 이제는 인생이 뭐 다 그런 거 네, 아니겠습니까? 다 공평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저희가 다음 단락으로 넘어가서 여성차별이라는 이 문제 이전에 이 책에서 다루고 있는 이 김지영이라는 캐릭터에 대해서 저희가 정말 많은 이야기를 했고 많은 아쉬움을 느꼈는데 뭐 그 부분에서 한번 좀 썰을 풀어볼까요? 물론 저희가 앞서 공감한 부분도 있다고 얘기했듯이 캐릭터에 상관없이 여성 차별의 문제가 분명한 부분도 있었지만은, 이거는 김지영이란 캐릭터가 여자이기 전에 한 인간으로서 좀 인간적인 문제가 있어가지고 일단 굉장히 찌질하고요. 아 혹시 이거는 좀 실례되는 말일 수도 있는데 좀 제가 세게 하겠습니다. 만약에 이게 작가님의 자전적 성격을 띠고 있는 소설이라고 하면은 저는 감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작가님 좀 찌질하신 것 같아요. 아유 작가님한테 무슨 소리야 이 새끼야. 아 왜? 좀 그런 것 같아. 뭐 본인이 아니라고 하면은 할 말은 없는데 사실은 뭐 자전적인 뭐 제 성격이 투영된 이거라고 만약에 야 한다면은 작가님 지금 숟가락 이거 돈 많이 벌었잖아 이거 쓰셔가지고. 저는 이 캐릭터가 좀 너무 찌질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고 어느 정도 동감합니다. 그래서 그 찌질이 뭘로 연계가 되냐면은 노잼으로 연결이 됩니다. 저는 페미니즘에 이게 좀 바이블이라 하길래 조금 막 무쌍 찍는 막 그런 캐릭터 생각했는데 일단 뭐 그런 것도 아닌 것도 아쉬움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고. 그 무쌍이라는 게 뭐 간단하잖아요. 아까 살짝 얘기 나왔듯이 아버지가 뭐라고 했을 때, 아이 아버지 아 그 말이 너무 심하세요 아버지. 있어봐 좀 내 돈 많이 벌어온다니까.
그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저항, 뭐 뭘 해보려는 그 의지가 좀 안 보였다는 얘기입니다. 김지영이랑 캐릭터에 대해서 문제가 보였냐라고 말하는 파트를 몇 개 정리했는데, 이것도 순서대로 얘기를 하자면은 할머니가 일단은 가장 큰 이 소설의 아치의놈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웃긴 게 있어요. 할머니가 생각보다 굉장히 일찍 퇴계를 하십니다. 아이씨. 퇴계라니. 아유 진짜 할머니한테 퇴계리 뭐야 퇴계리. 가상인물 할머니잖아. 아 그래도 연령이 있으신 분인데 할머니가 귀천 돌아가셨다. 네, 너무 빨리 돌아가셔요. 정확히 말하면 김지영 씨가 초등학교 저학년 때 3, 4학년 때 돌아가셔요. 근데 솔직히 말하면 처음에 할머니가 너무 센 빌런으로 나와가지고 저는 할머니가 증손주까지 보고서는 지영이 너는 왜 손주를 안 낳고 손녀를 낳았어 이년아, 막 이럴 줄 알았어요. 저는 진짜 무명장수하셔서. 근데 너무 일찍 타계를 하셔가지고 별로 아치의 놈이라고 하는 것 치고 그렇게 활약을 못 하세요 많이. 그래도 제일 굵직했던 빌런인 건 맞습니다. 근데 뭐 다크나이트로 굳이 치자면은 조커가 은행 털라고 막 썼는데 옆에 경비원이 빵 시작하자마자 5분 만에 영화 엔딩 크레딧 내려오고 막 거의 2급이에요. 자 이제 돈을 다 털었으니까 자 도망쳐버려. 나 경비원. 그래서 조금 할머님이 너무 일찍 퇴장하신 거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이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초등학교 때 남학생을 괴롭히고 선생님이 이제 커버 쳐줬잖아요, 그쵸? 아, 그 부분도 있습니다. 남학생이 김지영 씨를 엄청 괴롭혔는데 선생님이 지영이 너는 여자애가 뭘 그런 거 같다가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그렇죠. 남자애를 호되게 꾸짖으면서 너 전부터 지영이 괴롭혔잖아. 지영 씨 편집에서 지영 씨한테 괜찮다고 막 그렇게 달래주시는 분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뭐 남자애가 지영이 너를 좋아하니까 이때 애들이 유치해서 그런 거다라는 이제 주석도 달아주시고 실제로 그게 맞죠. 그 나이 때 남자애가 나는 가부장 꿈나무니까는 계집년들의 싹을 잘라버려야지. 아, 이런 애들이 어딨어요 이 세상에. 정확히 얘기하면 1, 2학년 때 그때의 네. 얘기이고 그리고 이제 이 부분은 책에서 이렇게 얘기를 한 게 아니라 뭐 나이가 어려도 뭐 한남충이다 이러면서 일부 분들이 네. 이 부분을 굉장히 좀 질타하신 걸 제가 몇 번 네. 봤어요. 왜곡을 많이 하셨어요. 근데 남자애도 애잖아요, 진짜. 애예요, 애. 8살짜리예요, 9살짜리. 지영 씨가 대망의 대학을 갑니다. 그 말도 많고 탈도 많던 대학을 갔는데 지영 씨가 이제 대학에 들어가서 남자친구를 사귀입니다. 근데 사실 거의 첫 남자친구고 남자친구도 연애 경험이 없었는지 군대에 가서 찌질찌질 거리다가 헤어져요. 근데 맛이잖아요. 뭐 군인은 원래 찌질한 게 맞고 찌질할 때입니다. 그렇지. 저희도 그랬습니다. 군인대 비하가 아니라 저희도 군인 때 그랬어요. 이제 막 매달리기도 하고 하여튼 뭐 이제 그렇게 해서 정리가 됐는데 지영 씨가 저도 정확한 건 아닌데 지영 씨가 등산 동호회를 했었어요. 산악회였나 하여튼 뭐 그런 걸 했었는데 히말라야! 3, 4학년 때쯤에 복학생 아유, 꼰이야 이 새끼야. 복학생 선배들이랑 이제 MT를 가요. 이제 연합으로 해가지고 근데 이제 MT 가면은 뭐 다 아시잖아요. 존나게 마시잖아요. 야, 받아, 마셔. 술자리가 길어지고 복학생 이 새끼들 또 술 존나 처먹잖아요. 그게 인생의 목적인 사람들인데. 사실 술 마시려고 간 거니까. 그렇지. 그렇게 이제 갔는데 이제 지영 씨가 뭐 주량이 센 편도 아니고 그래서 이제 휴식을 취하러 이제 빠지는데 지영 씨가 이제 자리 없으니까 남자들끼리 복학생들끼리 아저씨들이잖아. 그렇지. 이제 늙은이들끼리 앉아가지고 술 한잔 하면서 썰 풀다가 또 남자들끼리 특히 복학생들끼리 모여가지고 술 처먹다 보면은 나오는 얘기가 뭐겠습니까? 군대 얘기 신나게 했고 그러면 또 여자 얘기 한번 나와줘야죠. 그렇지. 근데 이제 애들도 눈치가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이게 A라는 선배고 제가 A의 친구예요. 근데 술 먹다가 A가 지영 씨를 마음에 들어하는 것 같아. 아, 나 지영이 좀 마음에 드는 것 같아. 아, 괜찮지 않아? 라고 이런 눈치 시그널을 친구가 눈치를 채요. 그러면 이제 술 먹다가 얘기하잖아요. 야, 너 그 지영이 전에 사귀던 남자친구랑 다 정리된 거 같고 이제 뭐 깔끔한 거 같은데 야, 뭐 한번 뭐 찔러봐라. 한번 잘해봐. 이런 식으로 이 촉새 같은 친구가 요거를 이제 그렇지. 말을 양념. 하는데 여기서 이 친구가 아 그래? 아 지영이랑 한번 잘해봐야겠다 라고 점잖게 얘기했으면 얘기가 진행이 안 됐겠죠. 그렇지. 이 새끼가 여기서 가오를 또 좀 잡습니다. 친구들 이제 앞이라고 가오 존나 잡으면서 난 여자에 관심 없는 척. 그렇지. 야
이거 남이 씹다가 버린 뱉은 껌 그런 걸 누가 씹어? 이런 식으로 이제 MSG를 못 배워먹은 말을 하는데 제 생각에는 이 새끼가 지영이가 좀 이제 조금 대쉬했으면은 어이쿠 우리 지영이 아유 내가 모실게. 친구들도 있고 가오 잡고 싶으니까 제가 볼 때는 뻘소리를 좀 한 건데 그렇지. 우리 지영 씨가 이것도 들어요. 아 몰래도 들었구나 이렇게 우연찮게. 근데 또 이 친구가 알잖아요. 곱 씹고 되 씹는 스타일인 거. 그렇지. 아 나는 누가 씹다가 뱉은 껌이구나 이 생각하면 잠자리 듭니다. 이것도 이해가 안 가는 게 보통 아저 은 저거 뭐라는 거야. 그쵸. 이게 일반적인 보통 반응입니다. 그러고 넘어가잖아요 보통. 를 사지를 포박해서 묶어서 앞에 던져놓은 다음에 야 너는 누가 씹다가 뱉은 껌이야 라고 했으면 이건 미친놈이 맞습니다. 없는 줄 알고서 지영 씨가 남자들끼리 가오 좀 잡다가 우연치 않게 들은 거잖아요. 그렇죠. 고의가 아니잖아요. 물론 고의가 아니라도 결례인 건 맞지만은 신뢰를 한 건 맞습니다. 잘못한 건 맞아요. 근데 이게 문제가 지영 씨가 차라리 그렇게 기분이 나빴으면은 그 자리 센 여성이었으면 지영 씨가 그 자리에서 문 박차고서 아니 이게 무슨 소리야? 야 이 개 같은 새끼들아 씹어봐 이 야!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었던 건데 그게 아니더라도 꼭 강경한 방법이 아니더라도 나중에 그래서 선배 저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저 그때 그거 들었는데요 좀 많이 불쾌했어요. 조곤조곤 얘기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심지어 이 선배가 다음 날에 지영 씨한테 또 안부를 물어봅니다. 지영아 잘 잤어? 속은 괜찮아? 그때 말할 타이밍이네. 왜 그때 그러셨냐고. 아니 심지어 차라리 그 아까 택시기사 썰이라든가 학원 쫓아왔던 남자라든가 무서운 상황이잖아 그거는. 그렇죠. 그때는 말 못하는 걸 이해하는데 학교 선배고 오픈된 대학에서 먼저 반갑게 말을 한 사람이잖아요. 심지어 MT 장소가 아니 무슨 뭐 다 같이 떼 입시 와 이것도 아닌 선배들 아니 왜 남의 대학교 동아리 생활을 소라넷으로 만들어요? 아 죄송합니다. 아니 거기서 선배 너무 심하신 거 아니었다고 해서 그 대학교 MT들이 야 이렇게 된 거 다 같이 갱뱅 한번 해볼까?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도 않은 상황이잖아요. 오히려 선배들이 또 당황해야겠죠. 지영 씨가 문을 박차고 나와서 무슨 소리 하시는 거냐고 했으면은 이거는 김지혁 씨 성격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무서운 상황이 아니거든요 그렇게. 그리고 이 선배들도 평상시에 그 나쁜 놈들은 아니잖아요 솔직히. 그러니까 지영 씨도 MT를 같이 갔겠지. 솔직히 말해서 이런 허세 누구나 남녀노소 불문하고 부리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여자분들도 제가 볼 때는 허세 이런 거 많이 부려요. 예를 들면은 어떤 남자친구가 자기가 그 남자친구를 죽자수자 쫓아다녔던 건데 그 새끼 여자들끼리 있을 때 좆도 아니야 나 좋다고 죽자수자 쫓아다닌 거 내가 아니 어떤 여자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아니 근데 이거는 과장 아니야. 왜 그러냐면 내가 들었거든. 심지어 내 친구 여자애가 그렇게 얘기해. 나한테 나랑 있을 때 그렇게 내 남자친구가 나 존나 좋다고 존나 쫓아다닌 거야. 나중에 그 남자친구 소개받고 걔랑 절친이 되거나 들었어. 근데요 한 달 연상이었거든요. 그 여자의 친구가 누나가 나 좋다고 쫓아다녀가지고 사귄 건데요. 그 여자애가 그걸 나중에 이게 이실직고를 하더라고. 근데 허세 타임즈 멤버로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솔직히 이런 허세 뭐 이해합니다 어느 정도. 이거는 융통성 있게 좀 이해하셔야 돼요. 면전 앞에 싸가지 없게 얘기한 거 아니야 들으라고. 그래도 물론 김지영 씨가 이 당시에 기분이 나빴을 거라는 건 충분히 유추가 가능하고 기분이 상할 수 있다는 건 저도 공감을 합니다. 하지만 여성 협오가 아니라 이건 그냥 인간적인 인간 대 인간의 문제일 뿐입니다. 인간으로서의 그 이제 신뢰일 뿐이지 여성 혐오라고 몰아가기엔 조금.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김지영 씨 캐릭터 좀 아쉬웠던 부분이 취업 문제 아까 그 얘기 나왔을 부분에 아버지가 시집만 가면 된다. 뭐 낙심하지 마라. 그 얘기했을 때 김지영 씨가 부들부들. 근데 거기서 정작 더 연로하신 한 뭐 50년대 후반생에서 62년생 어머님. 네, 뭐 그 정도 되시는 어머니께서 오히려 일가를 하십니다. 오히려 당신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아버지한테 아니 더 나이가 많으신 김지영 씨 어머니가 그렇게 일가를 하시는데 더 젊고 혈기왕성한 김지영 씨는 정작 자기 아버지잖아요. 이 내용이 어디에서도 아버지가 뭐 딸을 후려 패고 이런 아버지 아니에요. 되게 사랑하시는 아버지인데 거기다 대고서 아까도 말했다시피 욕하고 내드는 게 아니라
조곤조곤하게 아버지 근데 저 그거 좀 말씀이 너무 심하신 것 같아요.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안 합니다. 김지영 씨가 고작 하는 거라고는 부들부들 이게 끝이에요. 저 되게 이거 좀 그래서 김지영 씨한테 좀 문제가 있다고 봐요. 김지영 씨가 아버지 그건 너무 저한테 심하신 것 같아요. 저도 스트레스 많이 받는데 이 정도로만 짧게 얘기만 했어도 본인이 그렇게 스트레스 받을 일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저는 이 작가님이 내용을 일부러 좀 많이 꼬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아, 이제 그래? 그러니까 이럴 일들이 아니고 그러니까 김지영 씨의 대응들이 일반적이지 못해요. 아, 뭔 말인지 알겠다. 그래서 공감하기가 너무 힘든데 개연성이 없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작가님한테. 왜냐하면은 김지영 씨의 생활 배경을 보면서 뒤에 이제 주석 달아놓으신 뭐 해석본 이런 걸 읽어보니까 이러한 삶을 살아오면서 남성 혐오를 차곡차곡 쌓아갔다고 얘기를 하지만 일단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게 가정 환경인데 할머니를 제외하면은 억압적인 분위기도 없고 아버지랑 어머니가 굉장히 사랑해요. 그 가족들. 정말 두 분 또 열심히 사셨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금술도 좋아요 두 분이 심지어. 그 이제 어머니가 막 개하고 일하셔가지고 이사를 가가지고 이제 어머니가 이제 아버지랑 우스갯소리로 농담하는 장면이 나와요. 와, 이 집을 얻느니라 당신이 정말 고생 많이 했다. 이 공은 우리가 5대5야 이러니까 어머니가 웃으면서 우스갯소리로 아, 무슨 소리야 6대4지. 어머니 이렇게 얘기하셔. 자기가 더 고생했다는 거지. 야, 우리 집은 아버지 사업 망했을 때 지금도 기억나. 이놈의 팬네가 죄송합니다 어머니 아버지 근데 사실이잖아요. 이 사람이 어딜 내가 더 고생했지. 야, 진짜 우리는 진짜 눈물 나오려고 그래 진짜. 정말 화목하신 겁니다 김지영네 집안. 부모님이 이렇게 멋있고 뭐 그 여성으로서의 첫 번째 접근하는 그 멘토가 어머니 아닙니까? 어머니는 이런데 애는 왜 이럼? 아, 이제 간 거야 무슨. 아니 뭐 어머니 바람 피셨나? 진짜 김지영 씨 어머니의 은밀한 매력 뭐 이런 거. 넌 사실 다리 밑에서 주워왔어. 다리 밑에서 주웠어. 이게 아니지. 그걸 액션을 보여주면 어떡해요? 아니 어머니가 보면은 되게 걸크러쉬예요 어머니가 진짜. 너무 멋있어요 어머니가. 심지어 50에서 60년대 초반생인데도 뭐 걸크러쉬거든요. 시대를 초월할 정도로. 손재주가 좋다는 이제 부업 아저씨의 말 한마디에 진로를 바로 바꿔가지고 35세의 늙은 나이에 기술을 배워가지고 미용을 하십니다. 역시 부업 아저씨랑 혹시. 근데 어머니가 걸크러쉬인데 비해서 딸이 되게 진짜 반농담이지만은 다른 집안 자식인가 싶을 정도로 성격이 정말 막 되게 판이하게 달라요 어머니. 남동생은 디테일하게 나오지는 않아서 모르겠지만 언니 김은영 씨도 이 정도가 아니거든요. 은영 씨 언니 김은영 씨도 은근히 할 말 다 하는 스타일이거든요. 굉장히 대차고 똑부러집니다. 만약에 신부감을 고르라면 저는 여기서 김은영 씨를 고를 겁니다. 너 말고 니 언니. 아, 존나 오랜만이다. 나 고등학교 때 듣던 건데. 죄송합니다. 이거 언제적 노래야? 아, 이거는 자연스럽게 총평으로 넘어가는데 사실 김지영 씨 어머니가 저는 이 소설의 주인공이 돼야 되는 게 맞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 책의 제목은 62년생 김지영 어머님이 되셨어야 맞습니다. 소설 내용 중에서 어머니가 이사를 가셨을 때 딸방 만들어 줄 때 아버지랑 막 이제 막 그거 막 문제로 막 이렇게 막 옥신각신할 때도 아들 방부터가 먼저지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아, 우리 은영이랑 지영이 방부터 먼저 챙겨줍니다. 나이가 있고 하니까 당연한 거라 생각할 수도 있는데 여기서 쉽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게 할머니가 아직 살아 계실 때 할머니가 그 가부장적이고 손주만 아끼는 할머니가 살아 계실 때의 얘기예요. 진짜 이게 어머니가 멋있는 게 뭐냐면 할머니랑 싸운 게 아니라 지혜롭게 해결을 하세요. 아들을 먼저 해주는 것도 좋지만 애들도 컸고 자기만의 공간이 필요한 것도 있고 아들한테 부릅니다. 아들, 너 이제부터 방 따로 해주면 너 혼자 잘 거야? 어차피 엄마한테 쪼르르 와서 잘 거잖아. 아들이 막내가 7살이었어요 남자애가. 그래서 이제 여기서 그거를 막 이렇게 의도적으로 했다는 얘기는 없지만 그래도 어머님께서 지혜롭게 이거를 다 계산을 해서 이거를 말씀을 하셨다는 장면이 나와요. 어머니가 오히려
페미니즘적인 문제에 직면을 했을 때 그거에 대해서 저항을 하고 거기에 대한 올바른 해답을 줬다 저는 생각합니다. 어머니 짱짱거리인데 어머니가 짱짱거리죠. 심지어 할머니한테도 가장 핍박받던 건 다름 아닌 어머니입니다. 제일 고생도 많이 하셨고 때에 따라서는 강경하게 싸우기도 하고 세게 얘기하시기도 하고 지혜롭게 해결하시기도 하시고 그리고 가정에서 큰 돈을 벌어 오시기도 하시고 대단한 거죠 진짜. 어떻게 이런 어머니한테서 저런 딸이 나왔지? 야 이제 호부 견자라고 하더니 진짜. 역시 이 부업 그 아저씨가 그만해. 그 멋쟁이 팀장 있잖아요. 그거 얘기해줘 간단하게. 이제 팀장님이 여자분이신데 이분도 완전 걸크러쉬예요. 이제 밑에 부하 직원들이 이제 신입들이 뭐 숟가락 놔드리거나 커피 타드리고 뭐 이런 것도 짜잘한 거 있었는데 화끈하게 얘기합니다. 이런 거 안 와도 됩니다. 보면은 항상 이렇습니다. 이 소설은 김지영 씨 자체가 걸크러쉬인 거는 하나도 안 나오고 주변 여자들은 어머니 이 팀장님 주변 그리고 어린 시절에 육성회장 딸이 나오는 장면이 있는데 그 장면은 아주 화끈한 장면이었죠. 그 장면도 1번부터 밥을 먹는데 이제 육성회장 딸내미가 여기다가 브레이크를 겁니다. 아니 1번부터 밥을 먹으면은 당연히 늦게 밥 먹는 애들이 밥을 늦게 먹는 거고 그것까지는 이해를 하겠는데 그 왜 어린 여자애가 또박또박 얘기합니다. 이거를 늦게 먹은 거 가지고 뭘 하면 안 되는 거 아니냐? 이걸 노태로 바꿔라. 하루는 1번부터 먹었으면 하루는 60번부터 네. 먹고 이렇게 의견을 제시하는데 여기에서 또 김지영 씨가 감화를 받아요. 우리도 할 수 있구나. 여자도 할 수 있는 거구나. 근데 이렇게 좋은 멘토들이 많은데 애는 대체 왜 이러는 거죠? 초등학교 저학년 때 그런 감화를 받는데 그 이후에 변한 게 없어요. 그냥 거기서 끝입니다. 뭐 어떻게 보면 사람의 천성이라는 게 쉽게 변하지 않는다는 뭐 반증일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좋은 멘토들이 많았으면은 약간은 나아지고 바뀌고 싸워가는 모습들이 약간씩 나와야 되는데 그래서 이 소설은 전체적으로 아주 찜찜하죠. 어린 시절에 예민하고 민감했던 김지영 씨가 그냥 그대로 나이 먹고 결혼도 하고 그냥 애를 낳았어요. 그게 끝이에요, 사실은. 이 소설은 그게 좀 문제가 많아 보이고요. 자, 그럼 일단은 종합을 해보자면은 어릴 때 다소 좀 문제가 많으신 전근대적인 마인드를 가진 할머니를 만났지만은 그 할머니는 김지영 씨가 초등학교 뭐 3, 4학년 때 빠른 속도로 퇴계를 하십니다. 퇴계를 하셨고 무뚝뚝하지만은 기본적으로 자식을 사랑하고 아끼는 가정적인 아버지 밑에서 책임감 있고 자상하고 심지어 걸크러쉬 그 자체인 진짜 문제와 위기에 직면을 하면은 그것에 맞서 싸우고 해결을 해서 해답을 제시하시는 어머니. 존내 멋있는 어머니. 진짜 개멋있는 어머니 밑에서 IMF 때도 대학 3남매가 다 나온 그런 풍족하진 않지만은 부족함도 없었던 IMF 때 무려 그런 집 안에서 대학 졸업해서 취업도 했습니다. 괜찮은 직장 상사 만나서 팀장 멋있죠. 우여곡절은 있었지만은 결국 육아휴직 받았습니다. 그렇죠. 육아휴직 어쨌든 우여곡절은 있었지만 안 내주는 회사도 요새 많습니다. 내주는 회사에서 육아휴직 받아가지고 시댁과의 갈등이 좀 제가 빼먹은 내용이긴 한데 갈등이 있긴 했지만은 거기서 남편이 아주 적극적으로 편을 들어줍니다. 김지영 씨. 책의 첫 번째 장면에 나오는 모습인데 김지영 씨가 약간 무병비스무리한 게 와가지고 엄마 빙이 돼가지고 아이고 사돈어른 우리 지영이가 안 그래요 애가 이거 한번 하고 나면은 며칠을 알아듣고 대충 뭐 이제 요런 장면들이 나오는데 남편이 여기에서도 편을 들어줘요. 사실은 시댁에서도 이렇게 뭔가 뭐 쫓아나가서 멱살 잡고 드자비질하고 그런 장면도 안 나오고 그냥 깔끔하게 아유 뭐 이러고 말아요. 시라보셔서 이게 끝이에요. 뭐 쫓아나가서 뭐 지랄하고 이런 거 안 나옵니다. 고부 갈등이라고 할 것도 없습니다. 하여튼간 뭐 이런 집에서 살았는데 이걸 정리해보자면은 굉장히 행복하게 산 거예요. 큰 인생의 우여곡절이 없이 뭐 좌절이나 실패 이런 거 없이. 저희는 솔직히 말해서 이 책을 보기 전에 82년생 김지영이 어떤 소설이냐고 상상을 했냐면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일단은 김지영 씨 집안에 아버지가 발가락 갖다가 이렇게 채널 바꾸면서 아이씨 지영아 술 사! 막걸리 많아! 그리고 이제 담배로 재떨이 선인장 만들고 하루 종일 저 담배 피고 술 마시고 아빠 슈퍼 아저씨가 이제 막걸리 외상 안 해준대요.
이놈이 애기가 얘기하는데 이렇게 되고 옆에서 지영씨 어머니가 아 당신은 그래도 그러면 이놈의 팬네가 남편이 얘기하는데 이런 거 예상했습니다. 우리는. 그리고 밤에 불이 꺼지면 이거 수위 높습니다. 지영이 우리 아니 그런 진짜 성범죄까지도 당한 그런 수위를 예상했어요. 그리고 저희는 이 책이 페미니즘의 바이블이라고 하길래 저희는 좀 직설적인 단어인데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돌림빵, 강간, 성폭행, 성추행, 그리고 이제 뭐 리벤지 포르노, 저희는 정말 이런 극단적인 걸 생각했거든요. 왜냐하면은 누구나 공감할 수 있고 분노할 수 있는 사례들이잖아요. 말 그대로 빡이 칠 수 있는 사회잖아요. 남자도 그런 거 보면은 승질 납니다. 빡치고 이 여자의 상황에 공감하고 동정하게 되고, 저는 그래서 이 책이 그런 어마어마한 내용들을 담가 놔서 정말 힘든 사람을 만들어 놓은 줄 알았는데 실제로 읽어보니까 이게 과연 페미니즘을 위해서 쓰여진 책일까?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뭔가 좀 애매한 것 같아요. 제가 이 책의 내용을 봤을 때 느꼈던 거는 그냥 소심한 여성분들이 아까 소심하다는 게 부정적인 뜻은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좀 이렇게 소심하고 담아두는 여성분들이 아 나도 저런 적 있었어. 아 나 저런 경험 있는데 그냥 그게 공감 정도만 할 수 있는 좀 지침서 썰풀이 정도로 좀 받아들여졌어요. 둘 중에 하나예요. 이 책이 페미니즘의 바이블이 되려면은 아까 말한 뭐 성범죄, 뭐 가부장적인 아버지의 폭력, 압제 이런 엄청나게 비극적인 여주인공을 등장시키든가 아니면은 그런 건 아니더라도 김지영 씨가 그거는 부당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건 잘못된 거 아닙니까? 조금씩 소심했던 사람이 싸우면서 조금 성장해가는 일종의 용사물 같은 그런 내용이 담겨 있어야 페미니즘의 바이블입니다. 이 책에는 페미니즘의 정의를 설명한다거나 정보를 전달하는 내용도 없고 그냥 소심한 여성들이 아 나도 저랬지 라고 공감만 할 수 있는 내용만 있는 게 사실 이 내용의 전부예요. 김지영 씨가 이 작중에서 나아지고 발전하고 조금 더 좋아지고 뭐 이제 맞서 싸우고 이런 모습들은 제가 볼 때는 한 번도 없어요. 그냥 쉽게 말해서 수위가 약해도 너무 약합니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82년생 김지영은 페미니즘의 바이블은 아니고 페미니즘의 입문서가 튜토리얼! 맞습니다. 입문서가 맞다고 봅니다. 페미니즘 나중에 페미니즘의 정의, 역사, 남성 억압에 적극적으로 싸웠던 여성 위인들의 내용으로 넘어가기 전에 한번 이렇게 입문적으로 거쳐가는 그냥 입문서라고 보시면 돼요. 조남주 작가님의 82년생 김지영이 됐던 조남혁 선생님의 82년생 김지혁이 됐던 그거는 중요한 게 아닙니다. 장점은 저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냥 제로예요. 재미도 없고 심지어. 근데 그래도 제가 억지로 이 책에 대한 장점 하나를 꼽아 본다면은 그거는 낮은 진입 장벽이라고 얘기를 하고 싶은데 책 자체가 그렇게 어렵거나 읽기 힘들거나 별도의 페미니즘 서적을 통해서 공부를 하고 봐야지만 보인다든지 이런 건 없어요. 그냥 페미니즘을 뭔가 알고는 싶은데 공부는 하기 싫고 머리 아프긴 싫어. 그럼 그냥 뭐 간단하게 보시는 정도로 나쁘지는 않아요. 짧은 문장을 정리하겠습니다. 여자분들은 요 책 보셨다고 페미니즘을 하고 있고 나 페미니스트라고 주장하시면은 좀 그래요. 명함을 내밀기엔 좀 그래요. 그러지 마세요. 이제 헬스장 3개월 가놓고서 나 보디빌더라고 말하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남자분들도 요 책 그냥 무조건 까지는 마세요. 그냥 그렇게 악랄한 페미니즘 책은 아닙니다. 남자를 찐따로 만들고 모든 게 남자 때문이다, 남자 잘못이다 라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 정도의 임팩트조차 없는 책이에요. 수위가 여자가 봐도 낮지만 남자가 봐도 낮은 소설이기 때문에 그런 논란거리 자체가 없어요, 애초에. 그래서 자극적이지 않았고 그래서 재미도 없었고요. 예. 자, 어쨌든 지금까지 좀 생각보다 길었던 존나 힘들었습니다. 8인 저희 공부 진짜 많이 했어요. 재미 소식이 존나게 없는데 이거 읽었고 다. 아니 이거 한 편 찍으려고 저희가 2주 동안 이거 하나에만 매달렸는데 다시는 안 해 진짜. 주제에 맞게 살겠습니다. 그냥 다음 주부터는 저희 그냥 열심히 개드립이나 치면서 다시 방송하겠습니다. 자, 뭐 지금까지 저희는 투독스였고 구독과 좋아요는 언제나 사랑입니다. 사랑입니다. 지금까지 투독스였습니다.